시작했죠? 뭐 지금 자세 머리 괜찮아요? 두 분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편집 내가 하니까 편하게 알아서 자르면 되니까. 예술과 디자인, 삶과 사람의 이야기, 당신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김시월의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작가님은요, 도예가 무진 신원동 작가님입니다. 박수 작게 반갑습니다. 세 달 만에. 세 달이네요. 저희 컨텐츠는 늘 이런 식입니다. 네. 아, 여기가 이천 도예촌이잖아요. 네. 도예마을이잖아요. 오는 길에 축제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축제 기간이. 차 타고 오는데 막 풍선이 막 그때서 뭐지? 하고 왔는데 축제 중이어서 네. 오늘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네, 맞아요. 약간 평소보다 활기찬 느낌? 맞아요. 네.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더 네, 그렇게 네. 느끼시겠어요. 그쵸. 이것도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아, 올해 이것도 오랜만에 네, 그쵸. 그런 거죠. 이렇게 정식으로 한 거는 3년인가? 3년 2년인가 그쵸. 3년 만에 하는 거라 엄청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하긴 날씨도 좋고 오늘 네네. 네, 저희도 오는데 아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재밌는 거 하러 가는 네. 거야 뭐 그랬습니다. 네. 신원동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이천에서 도자기를 하고 있는 신원동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은 다랑아리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달 항아리 작업이요. 네. 저희 뒤에 보시면 배경으로 많이 있는 게 네네. 신원동 작가님께서 네네. 직접 만든 달 항아리인 거죠. 자, 달 항아리라는 그것만 해도 좀 할 말이 많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저희 작가님의 뭐 작업 뭐 얘기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이따가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고. 네. 이천에서 지금 도예 작업을 하고 있는 도예가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도예가보다는 공예가라는 말을 공예가?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 도예가보다는 공예가. 네네. 공예가. 어떤 뭐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게 뭐, 뭔가 어떤 게 있는지. 물성을 한정짓는 느낌이고 또 약간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작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도자기 하시는 분들끼리만 또 뭔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넓은 개념에서 같은 직군에 있는 분들이 맞죠. 사실 뭐 같이 도예라는 게 공예의 어떤 하위 개념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만 작업된 거를 뭔가 통칭하는 느낌이 좀 네네. 있죠, 사실. 저도 뭐 도예가라기보다는 공예가 아니면 좀 더 뭐 예술가, 아티스트까지는 저 뭐 그렇게 그쵸. 하고 싶진 뭔가, 않은데 네. 공예가라는 게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호칭으로. 제 전문이 또 인터뷰 대상 뒷조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신원동 작가님 무진이라는 뜻을 네. 앞에 호라고 보면 돼요. 네네네네. 호를 붙이셔서 무진 신원동으로 네. 뭐 인스타그램도 아니면 뭐 네. 사이트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진이라는 거의 뜻이 네. 또 뭔가 궁금해요. 그거 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버지가 지어주신 건데 아, 네. 이제 한자로 없을무에 다할 진자. 없을무에 다할 진. 네. 써서 사실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네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도 되고 네네. 약간 다함이 끝이 없다. 다함이 뭔가 무한하다. 계속 노력하고 계속해서, 정진한다. 계속해서. 네. 그런 건데 네.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네. 뭐 아무것도 없다도 오히려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좀 초탈하신 느낌이 좀 아, 뭐 그런 거보다는 네. 뭔가 요즘 작업 방향도 그렇고 네네. 좀 뭔가 이렇게 너무 노력하는 거에 대한 조금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뭔가 노력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마음을 결국은 보여주는 게 노력인데 네. 근데 뭐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꼭 마음이 또 보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 예. 그쵸? 네, 내가 현실적으로. 한다고 다 되는 건 네, 아니야라는 네, 뭐 네,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네네. 뭐 이제 모든 과정이 작품에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물로- 이면에 있는 게 더 많죠. 그쵸, 사실은. 결과물로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게 보이긴 하겠지만 네네. 이거를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네. 전 과정을 알고 있는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 노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아, 네. 뭔가 굳이 뭐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이제 방금 얘기한 것 하신 것 중에 네. 되게 좀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네.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항아리를 봤을 때 네. 이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체득이 됐고 알고 네.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배경이 뭐 없다고 봐야겠죠. 그냥 뭐 대중이라고 표현을 해볼 그냥 관람객이 보는 거랑은 네.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근데 그거를 조금 그냥 좀 단정을 하자면 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더 풍부하게 누리는 거야 라고도 물론 네. 볼 수 있지만 네. 가끔씩은 저희 동료들이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떤 뭐 야 이 유학은 어떻게 이렇게 됐대? 뭐 이라든가 그걸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들을 네. 풍부하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다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오히려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폭은 되게 좁아진다. 물론 깊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쵸. 근데 이건 작가의 선택의 문제겠지만 네.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작업이 어떤 거였는지 좀 더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고민을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이면도 좋지만 네. 딱 보였을 때도 뭔가 좀 명쾌하게 느끼고 알아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쵸. 생각하신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직관적인 것들에 네.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직관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잖아요. 네, 맞죠. 그거에 공예는 특히나 노동을 많이 노동.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품을 들여서 만드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퀄리티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그 퀄리티를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대중들이 퀄리티라는 것을 명명하는 기준도 사실 되게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쵸. 네. 우리는 어쨌든 시간 대비 뭔가로 이걸 구현하기 위한 절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많이 좀 포커싱을 하는 그쵸. 게 있죠, 사실. 그게 나만을 위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결국은 네네. 가치라는 게 어떤 노력도 어떤 가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 스스로가 온전히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지만 사실 그거를 온전히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노력의 가치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같은 노력을 한 게 아니니까. 네,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그 간극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간극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큐레이터나 해설사나 그런 역량이 전문직이 있고 네. 작가 입장에서도 그 간극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간극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 네. 관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네. 뭐 우리 직군 우리가 하는 일에서 또 하나의 보람 같은 게 네. 아닐까. 뭐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 노력을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보여지지 못하니까 결국 네. 내 가치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자 했던 무언가가 네네네. 그런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나의 만족인데 네. 나만 만족하고 작업을 할 수 있냐 하면 또 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네네.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사실 인정도 그렇죠. 받고 싶고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공예 기존의 어떤 노동 위주의 방식이 가성비가 떨어진다? 뭐 힘들죠. 그쵸? 힘들죠. 뭔가 사실. 좀 네. 그 노력 대비 얻어지는 것들이 적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네. 그 가치는 또 그거를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치니까 더 대중들과는 멀어지죠. 맞습니다. 네. 그게 항상 공예 얘기하면은 쓰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어떤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쪽이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뭐라고 오히려 명쾌하다고 봐야죠. 네. 그쪽이. 네. 네. 그쪽은 목적도 뚜렷하고 네. 근데 여기는 뭔가 노동에 대해서 너무 그런 많은 얘기를 네. 하는 철저히 기능과 쓰임으로 집중하지 않죠. 네. 그게 디자인의 영역인데 네. 사실 공예가들이 그것만 보지 않으니까 네. 엄밀히 말해서 그쵸. 그런 이유도 있고 작가로서의 뭔가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게 있죠. 네. 우리 무진 신원동 작가님의 무진 다함이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를 네네. 풀이하다가 네네. 엄청 또 자연스럽게 샜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아,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이끌어 나올 수 있다는 아, 게 그쵸. 사실 조금 재밌지 살짝 않습니까? 자제했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살짝 왜냐면은 이거 조금 이따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따가 해야 될 얘기 같아가지고. 아, 지금 오프닝으로 너무 딱 네, 적당히 됐습니다. 네.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그게 있죠. 아까 아버님이 홀을 지어주셨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도 도예 작업을 네. 원래 하고 계시던 작가님이시고 우리 무진 작가님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환경이 이제 아버님이 도예를 하시다 보면 일찍 그쵸. 접하게 돼서 그렇죠. 이제 흙이라는 물성을 익숙해지신지도 또 도예를 직접 해보신지도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죠.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도예가로서 성장해온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네네. 어릴 때도 있을 거고 네.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네네. 뭐 이전의 어떤 경험들이 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아카데믹한 공예, 대학 네. 와서 처음 그 공예를 접한 작가가 지금 네. 되어 있고 뭐 작가님의 주변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네.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각자 다른 어떤 환경에서의 그런 게 또 궁금하고 저의 인터뷰의 또 목적이 이렇게 알리고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본인의 자기의 얘기는 항상 뭔가 자기 쓰는 재미가 없잖아요. 뭐 그렇지만 맞습니다. 조금 얘기를 뭐 드리면 어릴 때부터 뭐. 네, 뭐 저는 이천에서 일단 태어났고 아, 네네.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이제 도자기를 네. 배우시던 네. 네, 아버지 이천에 올라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원래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버지가. 아, 원래는 네. 그림을 네, 그리셨군요. 그리셨다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하다가 네. 도자기가 그 당시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좀 태어나실 무렵에 아버님도 도자를 배우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네네. 네, 배우시고 원래는 조각을 배우셨어요 아버지는. 네. 그러니까 도자기 장식하는. 네네. 네, 근데 조각을 배우시다가 초등학교 때쯤에 작업실을 차리셨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 네. 독립을 하셨군요. 네. 그때는 사실 뭐 작가 이런 것보다는 요업 같은 느낌이죠. 요장, 요업 그쵸, 이런 그쵸. 표현이 더 많았죠. 그쵸. 뭔가 네. 양산품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고 그 당시에 꽤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꽤 잘 됐던 것 같고 태평양 지금은 이제 아모레 네, 퍼시픽이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차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티랑 이렇게 세트로 도자기 세트로 네.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포장까지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들 제 또래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도자기 하시는 친구들 보면 네네네. 그런 일을 그 친구들도 많이 했대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 아. 그 당시에 그런 수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도자기가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일 거야. 가스가마가 아마 생기고 이제 네. 양산이 뭔가 되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뭐 장작가마로밖에 가마를 못 대다가 가스가마가 도입된 시점이랑 그게 맞물린다는 게 좀 의미가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스가마가 요즘 전기가마 저희는 전기가마 그쵸, 쓰니까 가스가마가 되게 이렇게 뭔가 요변도 있고 뭔가 가스로만 하면은 사실 네, 그렇죠. 그런 옛날 장작가마가 받던 취급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런 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얘기 들어. 그때 신문물. 네, 이제 그렇게 접했죠 사실. 뭐 도자기를 막 네. 작가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막연히 네. 도자기를 해야겠다. 왜냐면- 막연히. 네, 막연히. 그게 그냥 몇 살 때쯤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때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죠 그때. 그렇죠. 뭐 사실 생각이 뭐, 없었고. 주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제 형이 조금 전공을 일찍 정했어요. 형이 친형. 네, 친형이 네. 전공을 좀 일찍 정해서 형이 또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연년생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경쟁적인 게 있잖아요. 아유 또 그랬구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빨리 뭔가 정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부모님도 조금 뭔가 일찍 뭔가 진로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예고등학교 특성고등학교 도예고등학교. 네, 진학을 했죠. 여기 이천에 있는 네.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사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인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서 조금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흙 그래도 나는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만져봤다 이런 정도고 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연마한 거는 그때부터 였던 것 같아요. 도예고에 입학하셨을 때는 네. 이제 신호동 작가님이랑 어떤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그런 걸 접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네.
어릴 때가 더 많았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어릴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 때. 아. 보면은 네네. 여기 이천이다 보니까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친구 아버지들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유명한 선생님 아들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랬죠. 근데 뭐 작가분들끼리 이렇게 그 같은 직군끼리 이렇게 좀 모여서 소통도 그쵸. 하시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제분들이 다 도자기를 하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도자기를 하려는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오히려. 물론 뭐 할아버지가 뭐 문화재시고 이런 분도 있지만 네.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때부터 근데 사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해요. 뭐 대학도 어쨌든 네. 제가 전통문화대학교라는 학교를 가서 비슷한 분위기였고. 전통문화대학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통문화대학교요? 뭐 도예고등학교도 좀 특성화 고등학교인 것처럼 그쵸. 전통문화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의 교육기관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실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네네네. 저희 학교가 전통문화 학교였어요. 대학이 아니었어요. 아, 네네네. 문화재청 소속이라서 네.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네. 그래서 뭐 그 대학이라는 이름을 못 붙였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문화재청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랑 연관되어서 뭐 어, 취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됐는데 저희 학과는 따로 뭐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았고 네네. 회화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청 같은 아, 그런 거 수리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네. 많이 아, 그럼 네, 전통문화대학교에 세부적인 어떤 전공이 있었나요? 거기서 어떤 과로 그쵸. 들어가신 거죠? 전통 건축학과랑 조경과, 문화재 관리학과, 네. 전통미술공예학과 네. 뭐 그 정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전통미술공예학과를 들어갔고 거기 안에서 전통도자 전공이 또 전통도자 전공. 네, 전공이 그렇게 세분화가. 다섯 개로 나뉘어요. 네. 뭐 공예 이론 전공과 조각 전공, 회화, 섬유, 도자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네. 도자 전공. 거기 가서는 조금 더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당시는 사실 뭔가 뭐 유명한 작가분이거나 네. 뭐 선생님이거나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체감은 되지 않았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조금 체감이 되는 대학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아저씨인데 거기에 강의를 나오시는 교수님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그냥 네, 강사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체감이 좀 되는. 그렇구나. 그리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친구인데 네.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생각도 못했죠. 친구 아버지라고 그냥 되게 생각했는데 익숙하기만 했으니까. 네. 그때는. 근데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박물관을 갔는데 네. 이분 그 선생님 자제분이라고 친구를 막 이러는 걸 보면 내 친구인데? 얘 엄청 그냥 그 정도 아닌데 그 정도 뭐야, 아닌데 너 뭐야? 그런 걸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그런 게 있구나. 왜냐면 좀 더 여기는 그렇죠. 네. 들어온 느낌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감을 했고. 그 우리 직군이란 게 좀 깊이가 있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위티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하여튼 그 작가님들이건 네. 그런 분들과 교류나 접한 환경이 네. 아무래도 그렇게 좀 밀도 있게 지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 좀 보내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작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밀도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뭐 작업 그냥- 얘기는 네. 또 이제 잠깐 끊었다가 네네. 이제 작업 얘기를 하면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원동 작가님께서는 전통문화대학교까지 이제 들어오셔서 네. 뭐랄까요? 작가? 도예가 아니면 작가, 공예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계속 선택해 오셨는데 네. 궁금한 것도 좀 사실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로서 네. 활동을 왕성히 이제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처음 신원동 작가님께서 이 도자기라는 걸 처음 접하고 배운 과정은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발걸음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업, 네. 그러니까 좀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네. 어떤 뭐 공장까지는 아니어도 공방에 가까운 어떤 생산에 집중하는 거였겠죠. 그렇죠. 그 둘 사이에는 어찌됐든 간에 좀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전통문화대학교도 사실 그런 취지는 그런 문화재청이지만 네. 작가들이 양성되는 거에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네. 거기 입학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처음 도자기를 배우실 때 이 요업으로서의 그것과 작가로서 성장할 때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네. 생각이라는 거가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쵸. 거예요. 있죠. 그런 걸 좀 느끼셨다면 언제 그랬을까? 또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단은 뭔가 만들어 판다는 거잖아요. 유업은 네, 조금 그렇죠. 그런 개념에 가깝잖아요. 만들어서 판다. 근데 이제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런 만들어 판다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별로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업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를 네. 하고 싶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사실 테크닉적으로는 제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대학교 때? 네, 뭐, 대학교 때, 아까 대학교 이전에 그러다가 고등학교도 도예고 오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로 왔는데 네. 대학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달랐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기존의 그 유업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뭔가 뭐, 의도. 뭐 요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테크닉을 위주로 뭐, 배우는 네, 방식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런 방식에서는 그냥 잘 만들면 됐는데 네. 뭐 도면이 있으면 도면대로 만들거나 이런 걸 잘하면 됐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꿈이 있는 거죠. 뭔가 작가로서의 어떤 무언가겠죠. 뭔가. 뭐 작가도 그렇고 네. 조금 뭐랄까 그 전에 배웠던 제가 그런 교육은 제가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수단.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파츠 같은 느낌이었다면 본인이요. 그쵸. 네. 왜냐하면 기술을 배우는 건 어쨌든 간에 네. 뭘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네. 근데 이제 대학에 오니까 목적에 대한 걸 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의 목적. 그쵸. 내가 수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아서 했다고. 저는 음. 사실 좋아서 했다? 그런 개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직종에 대해서.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했고, 잘할 수 있으니까 했고,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했는 건데, 네. 내가 재밌어서 도자기를 하고, 뭐 섬유를 하고,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뭔가 너무 없는 거죠.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그 되게 다르게 느껴지셨겠네요. 네네, 그런 되게 말들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 만들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자신은 다 있었는데 만들 수는 있지만 무엇이든지 다 만들 자신이 있는데 네. 만들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네네.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테크닉을 네, 연구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네. 좀 놀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어떤 캠퍼스 라이프라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그쵸. 물론, 맞아요. 입시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 네. 저는 뭐 입시를 하진 그러니까 수능을 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네. 이제 기능대회라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음. 거의 학교를 붙고 나서 하루 12시간씩 물레를 네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놀고 뭐 이런 음. 것들. 그래서 대학교 와서 이제 놀아야겠다 해서 2년 정도를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놀면서 네네. 다니고, 네. 그 고민이 이제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외면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쵸. 깊이 막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사실 전처럼 물레를 하고 싶어도 이게 선뜻 마음이 전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긴 순간부터는 그 전과는 그쵸. 아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해서 칭찬을 받아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근데 하기는 했어요. 계속 꾸준히 하긴 했지만 그냥 숙제 과제 정도는 하셨겠죠. 그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네네. 뭔가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긴 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거, 그냥 놀았던 것만 같은데 네네. 친구들이 뭐 좀 생산적으로 노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노는 건 노는 대로 놀고 할 네. 때는 이제 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 기억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네네.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뭐가 많이 달라졌죠. 큰 기점이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군대에서 정말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아이고.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있을 때 책을 보면서 좀 뭔가를 지식을 쌓았다기보다는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고하는 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 그 뒤로 나온 뒤에 친구들을 만났죠. 좋은 친구들을 만났죠. 그게 정말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었고 네. 뭔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뭔가 네. 전시든 작업이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게 혼자서 하려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쵸. 거예요. 이게 내 거를 혼자 하는 거랑 뭔가를 보여주거나 전시를 그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이라 혼자서는 사실 무리가 많죠. 그리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뭐제 성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먼저 생각해버리는 네,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네. 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시작하기 전부터. 그쵸. 또 하면 또 잘 해야 되는데. 또.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때문에 못하는 거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모임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걸 하면서 와,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럼요. 되게 크구나 그거를 네.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테크닉 위주의 작업이었으니까 네. 그냥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연습을 해서 어떻게든 그냥 끝도 없이 그냥 하면 돼요. 네. 하면 계속 실력은 느니까. 네. 근데 뭔가 그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사는 생각은 그렇죠. 정말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뭐 막 잘 굴러가기만 했겠습니까? 그쵸? 또 네네. 말도 안 통하고 부딪히고 뭐 막 예를 다 들면 해야죠. 섬유를 하는 친구들이랑 샘플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희는 재료값이 네. 별로 비싸진 않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자재만 있다면 사실 네, 그쵸, 그쵸.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어서 확실히 보여주는 게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네. 섬유를 하는 친구들은 엄청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음.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가봉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약간 도예가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동료들과의 그런 작업들을 네. 통해 좀 더 시야가 넓어질 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 같지만 네. 다양하게 정말 하고 있구나. 너무 다를 수 있다. 그쵸. 방식이. 소재도 다르고 소재에 따라서 뭐 드리는 시간이랑 시간을 드리는 어떤 정도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뭐 작업 공간도 되게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걸 하면서 많이 좀 이해심이 생겼죠. 그런 것들에. 이해심도 생기고 저 보시는 시야의 폭도 넓어지고 좀 그쵸. 그렇게 돼. 그쵸. 좀 뭐 작가로서도 그렇겠지만 그 신원동이라는 한 사람의 그것도 되게 내면도 성장하고 뭐 네. 그렇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아마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선택지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도자기를 해서 그 네. 전에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만 나오고 뭔가를 이 본업에 뛰어들었다면 네, 저한테는 그렇게 양산을 해서 물레를 차서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기를 만들어서 그 선택지밖에 뭐 없었을 하나의 거예요. 루트지만. 네. 네. 근데 대학을 가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작업하고 그런 선택지를 배우기도 했고 또 그 선택지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뭐 옷이라 그러면 패션 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문화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개인 작가로 나가도 되는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선택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게 그게 뭐 한우물을 팔아 뭐 그런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저도 좀 어떤 다양한 거에 열려 있고 그것에 내가 어떤 변화에 적응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네. 요즘 트렌드나 뭐 그런 걸 되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뭔가 세상이 너무 변하고 기술도 너무 나오고 그렇죠. 뭐 사양되는 직군이나 뭐 어제 흥했던 게 오늘 망하거나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무진 신원동 작가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네.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아까 끼어들고 싶었던 부분은 네. 하나 있었는데 네. 뭔가를 이걸 좋아서 선택하고 표현하고 싶었다는 분들을 보고 약간 놀라셨던 것처럼 네.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학한 환경이 어쨌든 입시를 치러서 미술대학을 선택했고 네. 제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밖에 없었죠. 이걸 좋아서 시작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환경이 너무 서로 다른 부분이 저희한테 있는 거. 아까 뭐 점심 식사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네. 너무 서로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중요하죠. 들어요. 그러니까 네. 작가님이 느끼신 것처럼 네. 저도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저도 그 네. 세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네. 알게 되니까 제가 훨씬 더 넓은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 거겠죠. 인터뷰도 사실 네. 그래서 그렇죠.
다분히 개인적인 그런 욕망, 욕심으로 네. 성장에 대한 그런 들끓는 욕망으로 그렇죠. 하고 있고요. 중요하죠. 네. 다양한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신 끝에 지금은 굉장히 작업을 그래도 꾸준히 잘 해 네. 나가시는 공예가라고 하죠. 네. 신원동 작가 하면은 달 항아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게 일단 제일 먼저 노출도 많이 되고요. 그렇죠. 요즘 그게 제일 어떤 본인의 작업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걸로 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달 항아리 얘기 아까 초반에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사실은 그 작업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셨지만 네네, 맞아요. 뭐 그래도 이 뒤에도 보이고 하니까 네네. 간단하게 뭐 달 항아리라는 게 어떤 거고 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뭔가 마음 그런 것도 네. 있었다면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사실 뭐 제 모든 작업이 네. 그렇듯이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던 하고 싶은 게 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뭔가 그것도 저는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온 사람이랑 네.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사람이랑 네. 그 창작적인 능력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러니까 그런 욕구에 대한 것도 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좋아,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까지 한 건 거의 없던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다고 네네 봐야 된다. 없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랑아리는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음. 작업과 제 작업 중에 이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면치기 작업을 제가 좀 했었는데 면치기 작업이요. 네. 그게 이제 했던 게 사실 뭐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면치기 작업. 많이 하셨죠. 그 당시에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많이들 많이 하셨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보다 해서 사실 시작한 것도 있고 네네네. 또 그러니까 저랑 다른 어떤 친구는 성향이 완전 달라요. 걔는 조금 파인아트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네, 하는 네. 친구인데 뭐 항아리 막 찍고 이래요. 뭐 이런 그 쓰는 건 도예인데 네. 조금 더 좀. 네, 저는 네. 아주 기겁을 하죠.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저걸 왜 저러고 있냐. 근데 이제 네,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 너는 그거 하루 종일 어떻게 붙잡고 그걸 갖고 있냐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개성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으니까 면치기는. 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면치기도 사실 그렇게 시작했다가 네네. 그 안에 저를 발견하고 네. 이제 했는데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이제 면치기가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시간도 일단 너무 많이 들고 네. 그거에 대해 효율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하게 됐죠. 덜 하면서 요즘은 좀 사람들이 뭘 많이 하나 봤더니 다랑아리를 또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다랑아리? 사실 그러니까 다랑아리를 떠나서 네네. 항아리가 네. 그 학교 다닐 때는 네. 뭐랄까 물레조금 찬다고 하면 항상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기분이거든요. 번쯤 이제 나도 항아리 한번 네. 나 몰래 좀 이제 좀 해봐 배웠는데 네. 네, 그 그리고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흙을 많이 묻혀서 나 뭐 10kg 항아리 찬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거기에 끼진 않았고 왜냐면 저는 기능반이라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레벨은 아니었어요. 그냥 네. 다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끼진 않았는데 뭔가 그런 정서가 저한테 강한 거예요. 항아리라 그러면. 뭔가 약간 허상적인 뭔가 그런 게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 어쨌든 알아보고 하면 다랑아리도 약속들이 있잖아요. 다관에서 뭔가를 만들 때 뭐 기준이 있는 것처럼 네. 뭐 항아리도 기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제 유물을 똑같이 만드는 유물. 네, 네. 작업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이제 정확히 재서 제가 그걸로 3D 렌더링으로 만들어 보고 이렇게 실측같이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유사한 게 나오는데 네. 뭔가 그런 것들을 알고 그 약속들을 보면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뭘까요? 약속들이? 네. 그러니까 약속은 뭐 어쨌든 그거 자체가 요즘에 대해서 가치로 적용이 되니까 예를 들면 항아리 붙여서 만드는 것. 어떤 다랑아리의 어떤 개성이라고 볼 수 그쵸? 있는 특징들. 그러니까 붙여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발물레에다가 네. 흙도 되게 고르게 수비가 되지 않은 흙을 사용하다 보니까 크게 만들려면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그쵸. 방법밖에 사실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 그쵸. 선택된 그쵸. 기술인데 그게 개성이 되었죠. 그쵸. 근데 사실 지금 그 정도 사이즈를 한 번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 시대 때 그 시대로만 봐도 중국에서는 훨씬 더 그쵸. 좋은 훨씬 걸 더 그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뭔가 다른 항아리와 구분짓는 게 제 가장 큰 기준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붙여서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그거는 약속으로 그냥 양식으로 남은 거고. 근데 그 외에 제외하는 거는 전이나 굽 같은 경우는 네.
뭐랄까 그렇게 저는 딱 떨어지는 형태가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딱 떨어지는 네. 그게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셨다는 네.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굽이 좁은 형태 네. 이런 것도 너무 싫고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긴장감을 주는 형태 같은 것도 너무 싫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원래 곡선을 좋아하기도 했고 곡선을 위주로 만들어서 대신에 그 항아리의 선이 딱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전 위에를 뭔가 딱 떨어지게 지금 딱 봤죠? 네네네 이게 쳐내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이제 처져 있는 네네. 전이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이거는 그냥 그 형태에 대한 거고 제가 이제 항아리를 만들면서 조금 느꼈던 점이 있는데 네.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항아리를 일부러 이렇게 못 만들려고 해서 못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네. 뭐 아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다랑아리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일부러 항아리를 못 만들려고 삐뚤음하게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물의 항아리가 그런 모양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뭔가 뭐랄까 자연스러운 모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양식이 된 거죠. 자연스러움을 위해 인위적인 그쵸. 뭔가를 가하는 거죠. 그게 너무 그게 이상해- 자연스럽지 않네요. 네, 자연스럽지가 않은 네. 거예요. 물론 보는 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결과물이 자연스러워. 네.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그리고 네. 거친 뭔가 다랑아리도 거친 느낌이 있으니까 막 흙도 막 거칠게 쓰고 뭘 뿌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뭔가 다랑아리 본연의 느낌보다는 작가적인 해석이 더 강한? 네. 그렇게. 근데 저는 어쨌든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전통이라고 하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전통이라는 거에는 현대 지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양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는 낡은 차를 고쳐서 직접 타고 다니고 우리 집의 전통이야라고 그러면 어떤 문화. 그쵸?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전통은 옛날 양식을 따라하는 양식을 네. 모방해서 네, 모당에서 그대로 만든 그대로 재현하는 재현하는. 뭐 그것도 사실 필요해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조금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 잃어버리다 보니까 네, 단절된 역사가 그쵸? 있죠.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방식이 많이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거를 이거를 지금 와서 사용될 수 있게 음. 만드는 게 좀 더 전통적인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쳤을 때 항아리의 전통은 뭐냐? 항아리 그 사람들이 항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던 한국적인 정서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런 거친 양식이 아닌 거죠. 그런 거보다는 항아리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항아리는 어쨌든 그 당시에 만든 사람은 예술가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네. 기술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네. 하시던 분들, 도공분들이. 근데 그 기술자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겠죠. 그쵸. 최선을 다하고 잘 만들려고 해요. 그랬겠죠. 근데 항아리는 다랑아리는 좀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선의 결과, 뭐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청화백자의 어떤 항아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말끔해요. 네.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기술자들이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달랐을 뿐이지. 네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러면 잘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아.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네. 근데 다랑아리는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 저는 약간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약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랄까 강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랑아리라는 걸 만드는 어떤 네. 그 결과물까지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다는 것에 대해서 강박이 안 느껴진다. 어.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강박도 네. 없고 뭔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니까 사실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못 만든 거는 부시게 되거든요. 그럴 수 뒤집고 새로 있죠. 만들게 네, 되고 그럴 수 물론 있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노동 가치나 이런 게 너무 귀해서 그런 걸 그대로 살렸을 수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네. 아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잘 만들려고 하면 네.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실존하는 그 말씀하신 다른 항아리가 존재하니까 네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거는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그게. 그 옛날 제작자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잘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대단했어요. 왜냐면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술자 입장에서.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죠. 내가 미안의 어떤 과정에 있는 어떤 나의 한 부분을 어. 그냥 나의 네. 뭔가 치부나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이래라고 그냥 쿨하게 해버린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막 만드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막 만드는 거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신경을 안 쓰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그쵸. 사람. 제가 지금 듣고 딱 예를 들어서 어떤 못 만들었다고 그냥 표현된 뭔가 항아리가 네. 있다고 봤을 때 첫 번째로 그걸 진짜 못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있을 수 있고 네. 그건 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뭐 현대 다랑아리 작가들이 그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뭔가를 가해서 그걸 모방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 게 진짜 그 다랑아리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바이브일 네. 수 있는 거겠죠. 네. 그게 더 잘 만들 수 있음에도 뭔가 만들어졌고 이거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네, 그게 분명히 뭐 지금 우리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이 세 개가 얼마나 다른지를 네. 딱 느끼고 들으면 훨씬 더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굳이 이렇게 한번 네. 찝어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 아까 그 다랑아리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일부러가 아닌 거죠. 근데 네네. 우리가 좋다고 말한 그 바이브에 네. 진짜 옛날 다랑아리들이 뭐 신원훈 작가님이 느끼신 그 네네, 감상에 제 개인적인 의하면요. 거죠. 네. 뭐 저도 좀 근데 들으면서 좀 감화된 부분이 좀 네네. 있어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저도 그 생각이 바이브를 네. 그 바이브를 달고 싶다. 네. 그게 전통 아닐까? 아, 그 시대의 그럴 정서에 수 그리고 저는 그게 왜 특별하게 느껴졌냐면 네네. 요즘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바이브가 네. 왜냐면 여유가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네, 여유가 없어요. 네. 여유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다 여유가 없으니까 네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랑아리 좋아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 바이브를 무의식 중에 아는 거죠. 그게 느껴진다는. 네네. 강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한 것도 아닌데 자신감이 넘쳐. 이게 나야. 네. 자존감이 기우뚱? 넘쳐. 이게 나야. 네. 그런 느낌. 그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랑아리에 대해서 엄청 미사 여구가 많잖아요. 저는 많죠, 그런 많죠. 거보다 그냥 그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음. 그게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어떤 정신이라서 네. 필요한 정신이다. 네. 예, 여유가 사람들한테서 좀 없기 네네네. 그런 것들. 그렇다고 이게 좀 혹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맞아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얘기하고 네. 넘어가야 네. 돼요. 네. 막 하고 뭐 대충 하고 이거랑은 다르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만족을 한다는 게 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 목적 이외에 어떤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목적만 중심으로 하면 이건 다 실패작이잖아요. 그 과정들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네, 도달을 못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걸 실패로 여기지 않고 사랑해주면서도 목표를 향해 도달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다랑아리가 보여주는 네네네. 바이브일 수 있다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결국은 그 과정 속에 매몰돼서 목표를 잃어버린다. 근데 그거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거죠. 그럼 왜 안 돼? 네. 그러면 오히려? 왜냐면 자기가 거기까지가 좋은 사람인 거니까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저는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작업실을 차리기 전에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네. 기자재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디자이너 하나 이런데. 네네. 그러면 거의 100의 100은 못 나와요. 회사를 못 나와요. 왜냐면 월급이 마약이다. 월급이 뭐 그렇지 다달이 나오고 얼마나 네. 안정적이에요.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걸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왜냐면 목표에 아까 그 얘기랑 맥락이 같은데 음. 목표를 정해놨는데 결국 여기에 만주해버리고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네. 사실은 그 사람한테 그게 더 맞는 삶인 거죠. 굳이 이 목표를 위해서 힘들게 돼서 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거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 너무 100번 공감합니다. 네. 그런 태도가 뭔가 있어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너무나 정보가 많잖아요. 요즘은. 정보가 많다. 네, 정보가 너무 네. 많으니까 잘하는 걸 너무 쉽게 봐요. 상대적으로 네. 내 결핍이 느껴지기 쉽다. 네네네. 저 맞습니다. 인스타만 봐도 그렇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잘난 것만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네. 내 도달해야 되는 목표로 삼는 건 되게 좋은데 나랑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제일 잘난 거의 이면에 있는 고통이나 못했던 것들이 다 있고 모두에게 그게 있는데 네. 사실 보이는 거는 그것만 딱 정수만 보이니까 네네. 내가 그렇지 않고 나에게 정수만 있는 상태가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니, 나한테도 그 낭비되거나 못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게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내 인생에 대한 아니면 네. 뭐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자격지심.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네. 쉽죠. 그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알아도 네. 안 되죠. 힘들어요. 진짜로. 네. 이거는 현대에서 사는 우리 뭐 또래든 누구든 다 모두에게 포함되는 다 그렇죠. 심각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정신적인 건강에서. 네. 그게 저는 약간 자존감의 문제 음.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하는 뭐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요즘 가장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재능? 재능? 가장 그 필요한 사람한테 재능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네, 때 네. 뭘 잘 만들고 돈이 많고 이런 것보다 네. 저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음. 재능이라기도 그렇고 제일 큰 자산이 돈이 많은 것보다 저는 그게 훨씬 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그래,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 어, 그걸로 네. 만족이 되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게 뭔가 그거에 대한 경계를 저는 항상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면에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더 성장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자존감을 가진다고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나갈 수 있거든요. 자존감을 가진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지 않거든요. 그런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존과 자만이 다를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why not? 당연히 더 연습하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네. 뭐 그거랑 다 별개의 문제겠죠. 자존감이 있고 네. 없고랑은. 뭐 내가 뭔가를 하면서 네. 내 스스로를 사랑해주면서 이걸 하고 있냐 아니냐 그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잖아요. 다 그렇죠. 죽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잘 죽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잘 죽어야 된다. 네, 잘 그렇죠. 죽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만 보면. 근데 그러려고 살지 않거든요. 사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럼요. 죽는 거는 그냥 결론이잖아요. 네.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고 했을 때 그냥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게 없이 살아가는 삶은 뭔가를 도달했을 때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어디에 가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다랑아리 얘기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네. 다랑아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아직까지 사랑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쁘지 않다. 음. 내가 못난 부분도 내 스스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컸던 것 같아요. 다랑아리 보면서 그게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되면 참 좋겠죠. 좀 요즘 다랑아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나 뭐 실제적인 수요라든가 네.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네. 그 뭐 미사여구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존재해서 뭐 좀 가끔씩은 왜 저렇게까지 저런 거를 뭔가 포장하려 할까라는 것도 저도 느꼈던 적은 있어요. 네. 뭐 뭔가 뭐 다랑아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님이 이 다랑아리에서 느끼셨던 그 바이브가 네. 여유 있고 자존감이 있고 그런 어떤 박탈감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더 잘나려고 더 잘생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 평소의 어떤 뭐 철학이라고도 볼 수 네. 있겠죠. 그런 거랑 맞닿아 있는 게 저는 오늘 이 영상으로 이걸 하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존. 네. 작가님이랑 이런 얘기를 어쨌든 다랑아리가 제일 뭐 작가님의 네, 그거라고도 네. 보이니까. 네. 근데 다랑아리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어가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네. 어쨌든 처음 인터뷰 콘텐츠에 출연을 먼저 요청해 네네네. 주셨잖아요. 그것도 진짜 감사한데 네. 뭔가 저희 사전 회의 때도 좀 느꼈지만 사전 회의 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할 좀 여유가 좀 생겼을 네네. 때 지금 해주신 말들이 진짜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다랑아리 얘기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잠깐 다행이다. 끊고 가겠습니다.